김승연의 뉴스탑10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 순위 확인합니다. 네, 롯데가 중국에서 고전하고 있습니다. 사드 때문일까요? 사드에 부지를 내놓은 롯데그룹 분풀이를 당한 것 같습니다. 중국 상황 포함해서 우리의 안보 상황 지금부터 하나씩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심정숙 차장 나오셨는데요. 네. 우리가 이제 최순실 게이트에 많이 빠져 있는 동안 자, 북한과 관련된 안보 관련된 뉴스 계속 쏟아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오늘 우리 정부가 오전 10시에 독자적인 대북 제재안을 마련했다면서 내용을 발표를 했는데요. 네. 김정은의 최측근인 황병서 최룡해를 비롯해서 36명의 북한 고위 간부들이 대거 독자 제재 인원으로 포함이 됐습니다. 지금 네. 화면에 나가고 있는 것처럼 이 네. 유엔 안보리와 대북 제재 흘러온 과정을 보면 네. 3월에 북한의 핵실험 직후에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가 있었을 때는 네. 북한의 수출 창구죠, 그러니까 외화 반입 창구 두 개 중에 한 개인 석탄 수출하는 네. 그 루트가 있었는데 네. 11월 30일 엊그제 나온 것에서는 민생 목적의 수출만 허용한다는 항목조차도 삭제가 됐고요. 네. 이번 2월에 그러니까 오늘 발표된 대북 제재에 따르면 네. 북한과 교육하는 중국의 기업 개인 많이 포함이 됐습니다. 네. 지금 중국이 대북 관계가 문제인데요. 뭐 중국도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니까 지키는 건 지킵니다. 근데 거기에서 허용된 거는 굉장히 허용하고 있거든요. 지금 지난 10월 1일인가요? 중국이 통일했다고 하는 국경절 때 많은 관광객이 한국에 왔었는데 그 이후로부터 유커들이 지금 한국에 오는 게 줄어들고 있고요. 네. 반대로 평양을 찾는 중국 관광객은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관광객의 중국 방문은 전혀 유엔 제재에 이번에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네. 지금 중국은 묘한 방법으로 북한을 지원하고 있는데 네. 서울로 가든 인천공항으로 가든 관광객을 저쪽으로 보내주고 있는 게 좀 보입니다. 따라서 네. 저는 이번에 우리 정부에서 대북 제재안을 만들면서 홍샹그룹이라고 하는 다 죽은 기업을 그 기업을 제재하겠다. 우리랑 뭐 거래하면 제재하겠다. 그런 거겠죠. 그런 거 하지 말고 그건 이미 끝난 거니까 북한의 관광 산업을 하는 중국 관광 회사들이 우리와 거래하면 재단한다. 이런 식으로 나갔어야 되죠. 그래서 제대로 된 제재를 해갖고 감히 북한하고 교류를 못하도록 유엔 제재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하고 있는 중국 기업들을 제재했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름이 이제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황병서와 최룡해. 저희 이제 뉴스탑10 시간에 굉장히 자주 소개하던 북한의 리더인데 그동안 통화 안 보였습니다. 지금 이제 최룡해 모습 보이는데 이 두 사람도 포함이 됐는데 김여정은 빠졌다면서요? 네, 김여정도 빠졌고 그다음에 가장 핵심 분인 김정은도 빠졌는데 네. 저는 약간 조금 불만스러운 게 네. 핵실험을 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는 지금 미국이나 유럽 또는 일본이 하는 대북 제재보다 좀 앞서 나가야 되거든요. 네. 거기랑 발을 맞추거나 한 발 쳐져가는 쪽으로 가게 되면 북한은 계속 끌려갑니다. 정치학에서 여러 이론들이 있는데 왜 축구에서 공격이 최선의 방어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마찬가지로 정치학에서도 방어 위주의 전략을 피는 나라들은 공격 위주의 전략을 피는 나라를 못 당한다 그러는데 지금 북한이 핵을 만들어서 계속 압박을 가하는데 우리는 사드 배치니 뭐니 하면서 비용을 많이 들이면서 휘둘리는 게 바로 이제 그런 차이점을 보여주는데요. 지금 북한이 저런 식으로 북한을 제재할 때도 우리는 김정은부터 딱 뱀을 잡을 때도 뱀 모가지부터 잡아야 되잖아요. 네. 자꾸 저 친구는 핵실험을 지금 3번을 했죠. 자기 집권한 이후에 3차, 4차, 5차를 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떤 법적 제재를 가해서 고소적 재판으로 해서 걸어놓고 네. 그다음에 밑에 있는 쫄병들을 잡는 이런 식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대북 제재 효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설을 낳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제재를 진행하는 동안 북한은 김정은이 계속 휘젓고 다니는군요. 네, 엊그제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 제재안이 딱 나오자마자 보란 듯이 김정은이 원산에 있는 포사격 훈련장을 갔습니다. 가서는 첫 타격에 남한의 대응 의지를 꺾고 모조리 쓸어야 한다. 쓸어야 한다. 쓸어야 한다. 네. 승전포성은 남진하는 북한군의 날개를 달아줄 것이다. 이렇게 아주 의기양양하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김정은이 병과가 포병이죠. 군대 안 갔습니다. 군대 안 갔습니다. 군대도 안 가고 바로 별 4개 달아서 한 번은 대장돼서 무슨 애들 장난치나 생각했는데 저도 한 번 별 4개 달아봤으면 좋겠는데. 네. 근데 이걸 아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때문에 정신 못 차리고 있는 사이에 북한이 올해만 2번 핵실험했지 않습니까? 네. 지금 파키스탄이 7번 핵실험을 하고 핵 모라토리움을 선언한 적이 있습니다. 더 이상 실험 안 해도 된다. 충분히 했으니까 우리는 핵실험 끝.
덤빌려면 덤벼 이렇게 네. 나왔거든요. 인도도 아마 비슷한 정도 핵실험하고 끝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파키스탄 예를 보게 되면 북한이 2번만 더 핵실험하게 되면 북한 스스로가 우리 더 이상 핵실험 안 한다.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어요. 그다음부터는 미국에 대해서 트럼프에 대해서 트럼프도 뭐 북한하고 평화협정 맺을 수 있다는 투를 했으니까 맺자라고 나오는 순간에 네. 대한민국은 엄청난 혼란에 빠질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저 친구가 지금 하는 게 저는 핵 질주라고 보고 있는데 이거는 뭐 야당권에 계신 분들도 핵 질주라고 북한 보시는 분들은 얘기하는데 지금 저렇게 하는 거는 한두 번 더 핵실험 해가지고 지금 TEL로 쏘는 것도 보게 되면은 네. 원산소 쐈다가 휴전선 부근 쐈다가 뭐 동서남북으로 오가면서 다 쏘고 있잖아요, 미사일들은. 그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자신감인데 이렇게 되면은 저는 내년쯤에는 북한이 한 번 더 핵실험하면은 이쪽에서 우리 정치 문제가 풀리지 않았고 네. 남북 문제가 압박을 오고 남북 문제가 압박을 오게 되면 또 남남 갈등이 또 커집니다. 지금은 최순실을 놓고 정당 내 파워 게임이라면 앞으로는 또 보수와 진보가 팍 터지게 싸우는 게 오니까 그거를 지금 슬슬 움직이는 게 김정은의 시작이기 때문에 바로 네. 저 발언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지금쯤 어떻게 북한을 이 문제도 지금 깊숙이 좀 논의를 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지금 간곡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모조리 쓸어버려야 한다. 승전의 포성을 얘기하는 김정은의 이야기 저희가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국 사드부터 시작해서 작년 올 여름이죠. 계속 긴박한 안보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결국 사드의 뒤끝이 계속 이어지는데 롯데가 그렇게 중국 내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롯데가 그 사드 포대 부지를 우리 국방부에 제공한 그런 기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근에 중국에서 지금 화면에 준비한 것처럼 롯데 마트와 백화점 등 해서 150여 개 점포가 동시다발적으로 세무조사와 강도 높은 안전점검조사, 소방조사를 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귀찮게 만든다 그 뜻이죠. 그렇습니다. 중국 정부에서는 뭐 당연히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는 일이라고 하는데 네. 저렇게 전방위적으로 그리고 전국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네. 처음이기 때문에 네. 롯데 측에서도 지금 굉장히 당혹스러워한다고 합니다. 근데 네. 중국 쪽에서 네. 저게 뭐 본래 하는 조사다 그러면요. 네. 롯데마트와 유사한 업체에 대해서 중국이 지금 그런 조사를 하고 있느냐. 그거 비교해보면 금방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딴 데는 아무도 안 하면서 롯데만 한다면 그건 당연히 보복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지금 보시는 거 중국 내에 많이 진출한 우리의 롯데 마트도 있고 극장도 있고 뭐 다양한 백화점들이 있습니다. 자, 결국 우리가 롯데가 성주에 있는 사드 부지 내줬다. 이것 때문에 딱 꼬집어서 롯데만 괴롭히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을 안 할 수 없거든요. 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지금 중국에서 하는 저런 행동들에 대해서 지금 그걸 명사로 뭐라 그러는 거 하면은 내가 한계가 있다 할 때 한자, 네. 대한민국 할 때 한자, 명령 영자, 한영이라고 합니다. 한류를 제어하라는 명령이 내려왔다. 물론 공식적으로 중국에서 그런 명령이 내려온 적이 없는데 네. 일본에서 과거 혐한 의식, 혐한주의처럼 네. 그런 한한령이 알게 모르게 퍼져갖고 한류를 퍼뜨리거나 한국 어떤 물류를 하는 기업들을 제재하라고 지금 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저렇게 롯데를 제재하는 걸로 보이면은 다른 다른 기관들 또는 성정부에서도 다른 이마트라든지 또는 뭐 네. 한류 기업들을 제재를 하면서 서서히 죽이는 그런 쪽으로 가겠죠. 지금 한중 간에는 네. 우리는 지금 이제 홍샹그룹을 통해서 어떤 그 북한하고 거래한 기업을 잡겠다. 근데 사실은 다 죽은 기업이죠. 근데 중국은 쌩쌩한 롯데를 잡겠다고 지금 들어왔기 때문에 네. 과거 그 쌩까꾸 문제를 놓고 중국과 일본이 기싸움 했듯이 그때는 히토를 갖고 중국이 압박을 가했는데 지금 한국과 중국이 상당한 대결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싶습니다. 소방점검, 뭐 세무조사 이런 걸로 결국 롯데를 압박하는 일인데 사실은 다른 것도 다 하는지 특정한 외자 기업만 이렇게 하는 것인지 확인이 될 겁니다. 롯데는 아주 불안한 생각을 저희 거침없이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자, 다음 소식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소식 순위 보겠습니다.